저희 오늘 컨셉이 맨유 위로 방송이거든요. 물어볼게요. 챗GPT한테. 혹시 25-26 시즌 맨유가 강등당할 확률을? 어머!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약 5%로 추정된대요. 이게 또 뭘까? 아스날이 강등될 확률은? 우리 0.1%래요. 여기 조롱 맛집이라고요? 아니 저는 댓글밖에 안 읽었는데요. 리버풀, 뉴캐슬전이 있었죠. 이거 보면서 저도 이거 이삭 더비다. 관전 포인트가 이삭으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챙겨봤거든요. 리버풀 은구무와 구단 최연소 득점자 탄생. 리버풀이 뉴캐슬 원정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리버풀은 16살 리오 은구무와의 100분 극장골에 힘입어 3대2 승리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는 전반 막판 뉴캐슬 공격수 고든의 퇴장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은 기마량이스와 오슬라의 연속골로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2대2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추가 시간 마지막 순간에 은구무아가 리버풀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진짜 저는 뉴캐슬을 응원했거든요. 지금 이삭이랑도 그런 일이 있어서 좀 감정이입을 하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리버풀이 너무 견제되니까 좀 이렇게 뉴캐슬이 한번 잡아줬으면 했어요. 근데 항상 리버풀은 이렇게 비등비등 하다가도 결국에 막판 돼가지고 이기는 건 리버풀이더라고요. 리버풀 신입 공격수 에키티케 2경기 연속 득점. 리버풀의 새 시즌 기대주 에키티케가 프리미어리그 25-26 시즌 첫 2경기에 모두 골을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홈에서 열린 리그 개막전 에키티케는 리버풀의 4대2 대승을 견인하는 첫 리그 득점을 터뜨리며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는 인상적인 데뷔를 치렀다. 뉴캐슬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서도 후반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리버풀의 리드를 확대했다. 이 골은 팀의 3대2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잘하네요. 잘해. 댓글이 이삭은 여전히 리버풀행을 고집 중. 이삭은 클럽 복귀 제의를 거절하며 리버풀로의 이적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클럽 임원들의 경고에 가까운 설득에도 변함이 없다. 근데 이삭은 여전히 훈련이나 경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어쩌려고 그러죠? 진짜? 리버풀의 입장. 리버풀은 첫 번째 제안 이후 정중히 뉴캐슬의 신호를 기다리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내고의 문이 열린다면 1억 2천만 파운드 수준까지 다시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괜찮을까요, 이삭? 근데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팬들의 마음이 좀 엄청 돌아섰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테리나, 존슨, 히샬리송이 얼마나 내 똥을 쌀지, 그럼 나는 미우님을 또 어떻게 놀릴지 맨날 이 맛으로 봤었는데 점점 이 맛에 이제 맛들리니까 재밌어요. 토트넘 경기가 2대0으로 이길지 몰랐어요, 진짜로. 심지어 에티하드에서 토트넘 맨체스터 시티 제압, 시즌 2연승 순항. 토트넘이 맨시티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프랭크 감독 체제와 첫 2경기에서 무실점 2연승을 기록하며 리그 선두로 올라섰다. 이거 만드실 때는 리그 선두였는데 이제 저희가 리그 선두예요. 브레넌 존슨이 전반 35분 VAR 판독 끝에 온사이드로 판정된 골로 선취점을 뽑아내며 결승골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추가 시간 전환 과정에서 트래포드의 큰 실책을 놓치지 않은 주앙 팔리냐가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2대0으로 격차를 벌렸다. 이 맨시티 토트넘전에서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맨시티 골키퍼예요. 이 트래포드 선수가 너무 못하던데요. 맞아요. 토트넘 팀 컬러가 맨시티 전담 일진. 진짜. 맞아요. 프랭크 감독의 치밀한 전술, 전방 압박. 프랭크 감독은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실행했다. 맨시티의 빌드업을 흔들며 패스 실수를 유도했고 이는 득점으로 이어졌다. 미드필더 자원을 통한 안정성 확보. 중앙엔 주앙팔리나와 벤탄쿠르를 미드필더로 중심을 잡았다. 이들이 수비와 공격 연결 모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경기의 균형을 유지했다. 효율적인 빌드업 구조. 지난 시즌 토트넘이랑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쿠두스 영입을 진짜 잘한 것 같은데 감독님부터가 일단 잘 바꾸신 것 같아요. 클루셉스키 복귀 기약 없다. 2선 대붕괴 이어지는 토트넘의 악재.
디애슬레틱은 22일 보도를 통해 당초 9월 복귀가 예상됐던 클루셉스키의 부상 회복이 불투명해졌다며 그의 결장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클루셉스키는 지난 5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오른쪽 무릎 슬개골 부상을 입었고 수술대에 오른 그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에도 결장했고 이후 프리시즌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현재 토트넘 구단은 그가 2026년 초에나 그라운드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토트넘 또 잘하고는 있지만 부상이 슬슬 나오고 있고 부상당한 선수들도 약간 짧은 부상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부상을 입어서 살짝 비상인지 잘하고 있는데 비상인지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또 이제 토트넘 비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영입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네요. 토트넘 파케타 영입 관심. 로마노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줄줄이 영입에 실패한 토트넘은 다른 선수들에게 몇 차례 연락했다. 웨스트햄에서 뛰는 파케타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다며 토트넘 파케타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이적 시장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와중에 토트넘 파케타한테 관심을 표명했다. 파케타는 이번 여름 웨스트햄을 떠날 가능성이 상당한 선수다.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 나서고 싶어 한다. 웨스트햄 역시 파케타를 매각하고 선수단 개편을 시도하려는 계획이다. 이 선수도 브라질 선수예요. 쿠두스도 웨스트햄에서 왔는데 파케타까지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약간 매력적인 점으로 느껴지긴 하겠네요, 토트넘이. 사실 이강인 선수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남을까 떠날까 떠나면 어디 갈까? 크펠 얘기도 있었고 토트넘 얘기도 있었고 아니다 그냥 잔류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아스날을 가겠다, 토트넘을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아스날이 확실히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잖아요. 다른 선수들은. 근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강인 선수 과연 떠날까? 남을까? 이강인에 대한 오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파리는 이강인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오퍼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라며 만약 어떤 클럽이 파리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를 붙잡지 않을 것이다. 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파리는 이강인의 이적료로 4천만 유로에서 약 5천만 유로 정도를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일단 PL에는 왔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PL에 있으면서 물론 이제 아스날 팬으로서는 좀 토트넘을 욕하기 힘들었지만 그런 점들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한국 분들이 좀 더 이 축구에 관심을 갖는 계기도 되었고 그래서 뭔가 한국에 이런 내한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왔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손흥민 선수를 스타트로 해서 그래서 뭐 물론 이강인 선수도 있고 뭐 김민재 선수도 다른 데서 잘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프리미어리그가 갖는 뭔가 인기몰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프리미어리그로 오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아스날 상대로는 잘 못해줬으면 좋겠다. 오셔도 4천만이면 잉글랜드 클럽 중에 지를 수 있는 팀 꽤 많을 텐데 그러게요. 그래서 뭔가 오면 좋겠다. 이적 시장 3일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할 거면 진짜 뭐 내일 아침에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나는데 누가 영입되어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또 흥미롭네요. 재밌겠네요. 우려했던 일이 거의 실제로 이제 개인 합의는 마쳤죠. 파리 골키퍼 돈나룸마 맨시티 이적 임박. 파리 소속 골키퍼 돈나룸마가 맨시티 이적을 앞두고 있다. 최근 양팀 간 협상이 진전됐으며 개인 합의 단계까지 도달한 상태이다. 특히 돈나룸마는 이미 맨시티와 개인 조건을 사실상 합의했으며 파리는 이적료 면에서 협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에데르손 거치가 변수, 펩은 곧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대요. 만약에 돈나룸마까지 맨시티에 가버린다면 맨시티는 또 더 강해지겠죠? 풀럼 맨유는 양호했다고 생각해요.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풀럼이 맨유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두 팀 모두 개막 이후 첫 승을 거두지 못했다. 전반 후반 요로의 헤딩이 로드리고의 몸을 맞고 굴절돼 들어가면서 맨유가 앞서 나갔고 후반 교체 투입된 스미스로우가 이워비의 크로스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풀럼이 귀중한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ESPN과 가디언 등은 맨유가 지난 시즌의 부진한 모습 그대로라며 실망감을 가중치지 않았다.
특히 골 결정력 부족, 페널티 실축, 그리고 수비 불안정이 반복된 점이 강조됐다. 지난 시즌으로 돌아간 맨유의 경기력? 비상이죠, 진짜. 첫 번째, 전술 보완 부족. 그리고 중원 수적 열세. fulham은 3-5-1-1 전술로 맞불을 놓으며 중원의 숫자 우위를 점하고 수비적인 집중력을 발휘했다. 맨유는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중원에서 우위를 내줘서 주도권까지 같이 놓쳐버렸다. 두 번째, 득점력 부족, 비효율적 공격 전개.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공격진들이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했다. 특히 이날 큰 기회는 골키퍼 바이안드르의 롱패스로 만들어질 정도였다. 좀 안타깝죠? 충격. 이 앞에 대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격. 맨유 리그컵 4부 팀의 패배. 맨유가 또 한 번 굴욕을 맛봤다. 27일 현지 시간 열린 카라바오컵 2라운드에서 4부 리그팀 그림스비 타운에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탈락했다. 전반 그림스비는 찰스 버남과 타이렐 워렌의 연속골로 2대0 리드를 잡았다. 후반 들어 맨유는 은베모와 맥과이어의 득점으로 가까스로 2대2를 만들며 승부를 연장 없이 승부차기로 끌고 갔다. 그러나 승부차기에서 무려 26명이 차른 혈투 끝에 그림스비가 12대11로 승리하며 맨유를 꺾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아니, 전 이걸 하이라이트로밖에 못 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승부차기를 12명이 넣은 거잖아요, 이거는. 26명이 찰 수가 있어요. 턴이 한 번 돌았다고 그러던데. 놀라운 건 4부팀 딸깍이 아니라 경기력 자체가 털림. 그러니까요. 오히려 마지막 딸깍은 맨유가 해서 그나마 이게 비긴 걸로 끝난 것 같거든요. 맨유 왜 그러죠? 진짜 아모린 감독님 표정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주름살이 늘겠어요, 여러분. 하여튼 맨유 화이팅 하세요. 아스날, 리즈의 5대0 대승 기록했지만 주요 스타 부상. 아스날이 리즈를 상대로 홈에서 압도적인 5대0 승리를 거두며 시즌 초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신입 스트라이커 요케레스가 활약하며 2골을 터뜨렸고 팀버도 2골을 추가하며 사카가 득점 포인트를 더했고 아스날 공격진의 폭발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웨데고르는 경기 도중 어깨 부상을 당했고 사카는 허벅지에 이상이 생겨서 이탈했습니다. 다행히 이들의 부상은 장기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카가 3, 4주 정도 결장 예정이라고 하고, 근데 뭐 웨데고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르웨이 대표팀 발탁될 정도면 웨데고르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주전 선수들이 다쳐버리니까 진짜 덜컥했어요, 진짜.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좀 영입을 해서 사카랑 웨데고르의 그런 대체자가 있어서 다행인데, 그래서 빨리 이제 부상에서 회복해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벤 화이트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벤 화이트 안 나오고 뇌르고르 안 나오고 뭐 하베르츠도 다쳤고 사카 웨데고르 이렇게까지 안 나오면 리즈 5대0으로 이긴 거 너무 기뻤는데 이 부상이라는 게 커가지고 그 기쁨이 좀 묻혔어요. 사카 부상의 문제는 사카가 못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마두에케가 오른쪽 가서 마르텔리를 봐야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럼 차라리 사카 자리에 이제 마두에케가 나오고 이쪽은 에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르텔리 안 돼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제 부상 얘기를 했으니 좋은 얘기도 또 이제 초반 실수를 딛고 빠른 회복력. 전반 초반 요케레스는 골 기회를 날려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도 뻥 날렸죠. 하지만 후반 직후 48분 칼라피오르의 침투 패스를 받아 낮고 강하게 마무리하며 득점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그는 침착함과 자신감을 빠르게 회복했다는 인상을 줬다. 위치 선점과 공간 활용 능력, 측면 또는 반 공간을 파고드는 그의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특히 왼쪽에서 침투해서 골을 넣은 장면에서 이거 공간을 잘 활용해서 수비를 흔들었다. 저 이거 진짜 보고 진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골을 넣은 기억이 전 많이 없거든요. 시즌 초반 자신감과 임팩트, 리그 데뷔전에선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리즈전에서 맹활약하며 즉각적인 임팩트, 그리고 골잡이다운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다음원이 교체로 들어와서 얻어낸 그 PK를 요케레스가 찼잖아요. 근데 다음원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들어올 때마다 PK를 유도를 하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주 미래가 밝구나. 아니 어떻게 우리 이렇게 열일을 하지? 아스날 8번째 추가 영입? 인카피의 프리미어리그행 눈앞.
레버쿠젠의 에콰도르 출신 수비수 피에로 인카피에가 올여름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바이아웃 6천만 유로를 두고 여러 클럽이 경쟁하는 가운데 아스날이 가장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는 중이다. 선수는 아스날을 원해서 최근 개인 합의에 도달한 상태이며 임대 후 완전 이적 방식의 이적 구도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 영입은 키비오르, 진첸코 방출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키비오르랑 진첸코랑 또 내보내는 친구들은 내보내야 되는데 마르티넬리도 그렇고 약간 우리 지금 열심히 사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출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은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일단 영입을 잘하고 있는 거에서 저는 선수 판매는 살짝 제가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오늘 이번 주 이슈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이슈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